나는 박인수, 올해 68세다. 나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조립하며 살았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했다. 공장이 워낙 시끄러워서 서로 큰 소리를 내야 겨우 대화가 됐다. 출근은 아침 7시, 퇴근은 저녁 6시. 특근을 하면 밤 10시까지도 일했다. 그렇게 한 달 평균 250시간은 공장에서 보냈다. 내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새벽 5시에 기상해 지하철을 1시간 반 타고 출근했다. 기계 소리에 묻히지 않게 크게 말하며 일했고, 퇴근 후에는 집에 오자마자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35년을 살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 일을 하던 습관 때문인지 새벽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 아침이 처음엔 낯설었다. 아내는 퇴직한 날 아침 내게 말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지만 막상 쉬는 게 어려웠다. 퇴직금은 1억 원이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니 기분이 묘했다. 평생 일하며 받은 돈이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받아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이 돈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생활비를 따져보니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는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계산해 보았다. 관리비 18만 원, 공과금 12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5만 원. 여기에 만성 피부질환 치료비가 매달 10만 원씩 든다. 도서관은 공짜지만 가끔 외출이라도 하면 최소 10만 원은 나간다. 한 달 생활비가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나왔다. 연금으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한 번 써버리면 다시 벌 수 없는 돈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어디에 투자라도 해야 하나? 퇴직금은 한꺼번에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1억 원 중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다. 이제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구나. 그 사실을 실감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냥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 안 갔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한 편이 끝나고 나면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다. 평생 책을 읽을 일이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손이 너무 바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책을 펼칠 힘도 없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았다. 처음엔 그냥 신문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다.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난 한 번도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 평생 일만 하느라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에세이를 읽었다. 글씨가 많지 않고 짧은 글들이 모여 있어서 부담이 없었다. 그러다 익숙해지니 역사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게 됐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오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마치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70대 할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퇴직하고 뭐 하세요? 책 읽고 가끔 기차 타고 지방 여행도 갑니다. 그 할아버지는 퇴직 후 혼자 기차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한 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다녀왔다고 했다. 혼자 여행하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혼자라서 더 좋아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도 언젠가 한 번쯤 혼자 기차를 타고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원래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다. 대신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퇴직하고 나니 밤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기계 소리가 있었고 퇴근하면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퇴직 후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래서 매일 밤 라디오를 켰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나는 MBC 표준 FM의 여성시대를 자주 들었다. 옛날 이야기나 인생 상담 같은 걸 들으면 재밌었다.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KBS 라디오 북클럽도 즐겨 들었다. 도서관에서 본 책이 라디오에서 소개될 때면 괜히 반가웠다. 혼자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하는 느낌이 들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쁘게 살아온 35년을 지나 이제야 한가로운 시간을 배워가는 중이다.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퇴직 후의 삶을 조금씩 익히고 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나는 35년을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엄청났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귀가 멍멍해지고 퇴근 후에도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오히려 조용한 곳에 있으면 불안할 정도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계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볼륨이 자꾸 커졌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몇 번씩 놓쳤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잘 안 들렸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대묻잖아. 응? 봐, 또 그래. 그제야 깨달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 길로 병원에 갔다. 청력 검사를 했고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귀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난청이 꽤 진행됐어요. 고주파 소리를 듣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공장에서 오랜 시간 시끄러운 소리를 듣다 보니 청력이 조금 나빠졌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난청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보청기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공장에서는 귀가 안 좋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어차피 기계 소리가 너무 크니 주변 사람들도 서로 고함을 질러야 겨우 대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직 후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니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다는 걸 실감했다. 특히 모임에 가면 대화가 어려웠다.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가끔은 대화 내용을 놓쳐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냥 책이나 읽고 라디오나 듣는 게 편하겠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멀어졌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결혼 후 4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일할 때는 출근하면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화라고 해봐야. 밥 먹어. 응. 피곤하지? 응. 이게 다였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와 대화가 많아졌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오늘 뭐 읽었어? 역사책이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 내용인데 재밌더라고. 그래?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줘봐. 책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내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같이 듣자고 했다. 당신도 한번 들어봐. 재밌어. 예전 같으면 각자 텔레비전을 보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함께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요즘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간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이 부족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하루가 끝났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피곤해서 그냥 쉬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나는 요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처음에는 그냥 신문을 읽으러 갔는데 어느 순간 책이 눈에 들어왔다.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역사책, 철학책까지 읽게 됐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도서관에서 보내는데 그 시간이 가장 알차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책만 읽었지만 이제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가끔 대화를 나눈다. 몇 달 전에는 70대의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퇴직 후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기차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웠다. 나도 한 번쯤 그렇게 떠나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혼자 여행을 가는 건 낯설었다. 그래서 일단 작은 목표를 세웠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었다. 내가 읽은 책을 기록하고 짧게 감상을 적었다. 내가 평생 일만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책 소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면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이 다시 떠오른다. 마치 복습하는 기분이 든다. 퇴직 후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밤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즐기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퇴직 후에도 배울 수 있다. 이제서야 여유라는 걸 알게 됐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